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볼 주제 낙태죄랑 태아 상해죄를 얘기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사실 낙태죄가 지금은 폐지가 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낙태를 했는데도 태아가 살아있을 경우에도 낙태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가 또 너가 언급한 것처럼 태아의 생명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 여성이 낙태를 행했냐 자체에 중점을 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출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본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 그지, 본인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낙태를 행해서 만약에 태아가 죽었어. 음, 그럼 그 경우에 도의적이나 윤리적인 문제에서 뭐 지탄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그거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문제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너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하고 낙인을 찍고 처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폭력인 거지. 국가의 폭력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국가 권력은 언제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국가 권력이 그러면 강해야 되냐 약해야 되냐를 물어봤을 때 나는 항상 강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 다만 그 강한 권력이 언제나 견제받고 언제나 제한된 영역 안에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거야.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강한 권력만이 가능한데 그것도 제한되지 않은 권력인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위험한 거거든. 견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이 막강한 힘을 갖는다는. 그래서 나는 아까 이 고함 20 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낙태죄는 고의범을 처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결국 낙태죄란 거는 낙태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뭐 돈을 지불하러 갔을 때나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지만 여성에 비해 남성의 처벌이 굉장히 항정적이잖아. 처벌되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낙태죄는 결국에는 여성을 중점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고 여기에서 태아의 생명권이라든지 태아가 생명이다라는 생각은 법에서는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낙태 존치론자들의 태아는 생명이다, 뭐 낙태는 살인이다 라는 구호 자체도 잘못되었을 뿐더러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의 권력으로 억압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여성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란 얘기지. 그리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들어서 언급하고 싶은 건데, 계속 뭐 남성은 왜 처벌 안 하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은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혼자 잉태하지 않아요. 그 과학 시간에 안 배우셨나? 생물 시간에? 네, 정자와 난자가 만져서 수정란이 계속 분열해갖고 결국 인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성들은 모두 성모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죠? 성모 마리아가 아니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낙태죄가 이제 헌법 불합치가 나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 첫 번째는 물론 이제 헌법 불합치된 판결에 대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피임법이라든지 그런 식의 교육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나는 그 시대의 사람이야. 낙태 동영상을 본 교육에서 성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게 성교육 시간에 그런 낙태 동영상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도 뿐더러 피임을 어떻게 해야 하며 그런 자세한 내용들 내가 배운 피임법은 콘돔하고 페미돈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바다를 가기 위해서 이제 생리를 미뤄야 해서 약국에 가서 생리를 미루는 약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게 피임약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고 난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 생리를 미루는 약이 피임약이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피임약에 대해서 제대로 찾아봤는데 피임약이 이제 단순히 피임을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 난소라든지 자궁이 좋지 않거나 그런 식의 생리 주기를 조절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먹는 약이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 뭐 피임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고 콘돔은 뭐 어떻게 씌워야 되고
페미놈은 내가 사회에 나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지뢰사정법은 제대로 된 피임법이 아니다. 뭐 자연주기 계산법은 제대로 된 피임법이 아니다. 약간 이런 식의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이 아까 얘기했던 불편한 준비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산부인과 의사분께서 얘기하시기를 그대로 인용할게. 그런 만큼 외국에서는 67살 때부터 콘돔이나 피임 교육을 시작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성교육학을 이수해야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나라들의 경우 10대 임신율이 낮고 낙태가 합법화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공 임신 중절 비율 또한 현저히 낮은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난 이걸 생각하면서 옛날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편의점에서 청소년이 콘돔을 사려고 할 때 그 신분증을 요구하는 데가 있다는 거야. 그거는 사실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 청소년들은 이런 피임을 할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오히려 그게 청소년들이 피임을 하지 못함으로써 임신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청소년들이 피임을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잖아.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된 피임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지만 낙태죄는 낙태 존치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태아를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여성의 재생산권을 억압하기 위해서 있어왔던 법이며 이제는 여성에게 그 재생산권을 보장해줘야만 한다. 보장해줘야만 하는 사회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늦었다. 그리고 이번 국회를 봤을 때 적어도 내후년 정도에는 관련된 법이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낙태죄나 태아상해죄에 관한 정리는 앞에서 해주셨으니까 저는 그런 내용은 넘어가고, 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나라가 이 지경인가. 하여튼간에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죠. 모순된 조금 법들이 더 너무 많지. 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 받은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모순적인 부분들도 이제 고쳐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국회의원들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싸우지 좀 말고. 내년 총선까지 한번 봐야죠 뭐. 큰일이야 큰일. 예,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